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한 달에 20차례 이상 결행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주의 충전소로 오가느라 결행이 빚어진다는 의혹 취재했습니다.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고창군수 부인이 국가인권위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현지 시장이 시장직을 포기하고 일찍이 뛰어든 선거 전 내막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 기사들이 시민 불편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류장을 빼먹고 회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충전소에서 연료를 넣기 위해서였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시내버스가 충전소에서 연료를 넣고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회사가 이용하는 버스 충전소는 이곳 한 곳. 먼 거리에서 연료가 떨어져도 이 충전소까지 되돌아옵니다.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 결행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데 있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코스를 빼고 와서 여기서 가스를 넣고. 실제 이 회사는 이번 달에만 20차례 결행을 했는데 버스 기사들은 한 충전소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절씩 결행을 한다고 봐야죠. 한 코스에 반절 정도가. 매일 근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충전소의 소유자는 회사의 사주입니다. 대표이사는 사주인 A씨, 이사 2명은 그의 아들들입니다. 전주 시내에는 이곳 말고도 3곳의 버스 충전소가 있지만 A씨의 충전소만 고집하는 것은 왜일까? 회사 측은 경영난 때문에 다른 충전소에게 수천만 원씩의 빚을 져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취재는 거부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 달 결행만 20여 건에 달하는 걸 확인한 전주시는 그러나 지난해 결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12차례, 한 건당 50만 원에 그쳤습니다. 민원 신고 들어온 부분과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시로 확인과 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 원가에 산정된 이 회사의 1년 가스 충전 비용은 30억 원. 경영난 때문이라는 회사 측의 설명이 사실인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부 거래 의혹은 무엇인지 당국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고창군수 부인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 올해 초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수 부인의 인권 침해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수행공무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고창군수 부인 양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수 부인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고창군 공무원 김모 씨의 진정을 접수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수년 전 군청 여성팀에서 근무할 당시 군수 부인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관행에 따라 자신이 군수 부인을 수행했는데 평소 양 씨의 고압적인 언행에 눌려 허드렛 일을 떠안아야 했고 욕설 등 폭언을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간식 준비와 미용실 예약을 하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백화점 쇼핑을 따라갔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지만 군수 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잘못했다는 것은 전혀 말씀이 없이 너무 근무하기가 힘들어서 인권위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저를 나쁘다고 하면서 모함을 하고 다니니. 인권위는 아직 조사가 초기 단계라 군수 부인의 인권 침해를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에서 권고한 사건 처리 기간 90일이 넘어도 추가 피해 사례가 확보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평상시에 돈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 인구는 4만 8천 명이 전입한 반면 5만 3천 명이 떠나 4천 명 이상이 줄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배 가까운 것으로 GM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 더 급격한 인구 유출이 우려됩니다. 지방선거를 2달 넘게 남겨둔 상황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례적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선을 감안해 현직의 이점을 버린 건데요. 또 다른 현직 단체장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전주시장은 부시장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 시장의 후보 등록은 코앞으로 닥친 당내 경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탓에 후보 등록 전에는 자유스러운 선거 운동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시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또 비전을 밝혀달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는데 선거법 제약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경선을 앞둔 현직 시장의 후보 등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민주당 경선 상대인 이현웅, 평화당의 엄윤상 후보 등 정치 신인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최근 불거진 공침 사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부터 치열해지면서 현직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은 단체장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선을 대비를 할 테니까 4월 초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던데 그런 시장을 보여줬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위해 시군정은 내팽겨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 유불리를 놓고 단체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준비는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도내 야당들은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민주당의 독주 체제마저 예상됩니다. 김한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도지사를 시작으로 당내 후보 결정을 위한 면접을 실시합니다. 서류 심사와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 달 22일까지는 당내 후보 선출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 내부 사정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경선 일정을 열흘가량 앞당겼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공천이 빠르게 좀 앞당겨서 하자고 하는 지침을 내려왔고요. 그 지침에 충실하게 이번 경선을 원칙에 맞게. 이렇게 빨라진 경선 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장과 도의원 예비후보의 3분의 2가 민주당 소속일 정도로 후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정당 지지율까지 압도적이다 보니 당내 경선을 곧 당선으로 보는 시각 탓에 현직 단체장의 예비후보 조기 등록 사퇴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경선의 승리가 곧 시장의 당선이라고 착각하는 오만함이 결국 시정의 공백을 불러오고 또 그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 시민한테 가는 거죠. 야당 측은 민주당의 이런 독주를 우려하지만 현재로선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해가며 후보 공모를 해도 지원자를 찾기 힘듭니다. 1차에서 공모가 없었는데 2차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시정 후보. 3차, 4차 이렇게 공모를 할 것입니다. 더딘 조직 정비에 인물난까지 겹쳐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방선거 기획단에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요. 후보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도내 지방선거 초반 구도가 야당들이 민주당 독주에 밀려나면서 자칫 유권자들의 선택마저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GM 군산공장 대책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열린 한국 GM 사태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지원 노동자연구소 연구위원은 폐쇄 철회보다는 재가동이 중요하다며 GM의 빠른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산공장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등으로 부평이나 창원 공장에 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극심한 봄철 미세먼지에 정부와 전라북도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하늘이 꼭 뿌옇지 않더라도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전북은 벌써 나흘간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조치는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다음 날 나쁜 단계가 예보된 경우 발령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35 마이크로그램입니다. 50 마이크로그램이 넘으면 이곳 소각장은 가동 시간과 소각량을 줄이게 됩니다. 저감 대상은 도내 4개 소각장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60여 곳과 먼지를 일으키는 160여 개 공사장도 조업 단축을 공고받게 됩니다. 또 살수차가 동원돼 도심 도로에는 물이 뿌려지고 공공기관들은 차량 이부제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런 조치 대부분이 민간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요. 더구나 임실과 순창, 무주, 진안 등 4개 지역은 대기오염 측정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예산이 빠져 헛구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는 어제 여수 앞바다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서해안 지역 어패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만성 간 질환자나 당뇨병 환자가 감염되면 치명적이어서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겨울 동안 중단됐던 덕진공원 음악분수가 다음 달 3일부터 가동됩니다. 음악분수는 3D 워터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과 수중 조명 등 다채롭게 연출될 예정이며 낮에 3회, 야간 1회 가동됩니다. 일본인 교사들이 참여한 한일 공동 역사 수업이 전주 근영중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후지타 야스오 씨 등 일본인 교사 3명은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북 애향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장학 증서를 받은 대학생은 모두 45명으로 전북 애향 장학재단은 1981년부터 학생 2,500여 명에게 4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MBC 새 출발 이후 이 프로그램과 뉴스의 변화가 느껴진다고 평가하고 스포츠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여성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도내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국민연금 수급자는 21만여 명으로 국민연금 지급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3년간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단속된 건수는 16만 건으로 이 가운데 40%는 고속도로에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시내에서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벨트를 매지 않으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익산경찰서는 헤어지자는 30대 여성을 감금하고 위협해 숨지게 한 35살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